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 퓨리의 해석과 편미분 방정식 파트 C의 이제 6번째 시간이죠. 그 일반화된 퓨리의 급수에 대해서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는 우리가 삼각함수에 대한 퓨리의 급수를 했는데요. 결국 뭐냐 하면은 우리 주기함수가 있으면은 저희가 이런 우리가 그렇죠. 삼각함수에 대한 an 코사인 뭐 mvx 더하기 bn 사인 뭐 nvx 이런 이제 우리가 급수에 대해서만 했죠.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특징이 뭐였어요? 특징이 뭐였냐 하면은 이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이 상수의 유클리드 내적이 다 제로였죠. 결국에는 이 세 개가 다 직교한다는 성질이었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 주기함수의 급수를 나타낼 때는 직교함수의 급수로 이제 나타낸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직교함수가 우리가 사인하고 코사인 함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함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일반화된 뷰리의 급수가 어떤 게 있느냐. 그 뷰리의 그 직교화된 함수를 알아내는 걸 우리가 1-5에서 했었죠. 스톰 리오블레 문제에서 했었고, 일반화된 뷰리의 급수 중에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뷰리의 르장드르 급수하고 뷰리의 베셀 급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뷰리의 급수, 일반적인 뷰리의 급수는 저희가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나타낸 뷰리의 급수인데, 그거 말고 우리가 다른 일반화된 뷰리의 급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일반화된 뷰리의 급수 중에서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뷰리의 르장드르 급수하고 뷰리의 베셀 급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급수들이 다 함수 다 직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먼저 이제 직교 급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 이런 이제 이게 fx라고 하면요. fx 주기함수예요. 주기함수인데 이런 급수가 있다. 이런 급수가 있는데 이 함수 있죠. 함수 a0, a1, am 이거 다 상수고요. 이 함수 있죠. 그렇죠? 이 함수가 다 직교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내적이 다 제로라는 거죠. 내적이란 거는 이제 얘가 이제 주기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r에 yn, ym, dx 이렇게 되는 거죠. r은 이제 썸 리우빌레 문제에서 그 r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이런 직교급수를 왜 하냐 하면은 저희가 직교급수를 하면 이 개수를 구하기가 편리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른 놈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이제 개수를 이제 구하기가 이제 편한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직교급수를 사용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앞서 했던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뭐냐 하면은 얘하고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이 상수가 다 직교하기 때문에 저희가 a0, an, bn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얘네들이 다 직교한다. 직교한다는 거는 우리가 코사인하고 사인 내적하면 제로. 그렇죠? 아무튼 상수하고 코사인 내적해도 제로고. 그렇죠? 상수하고 뭐 사인을 내적해도 우리가 제로가 되고. 그렇죠? 코사인하고 코사인 내적해도 우리가 뭡니까 이게 내적해도 이제 이게 다르면 제로, 같으면 0 아니면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수를 구하기가 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직교급수를 사용을 하고, 이 직교급수가 그러면 얘네들 말고 어떤 게 일반적으로 직교급수가 어떤 거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텀 리우빌레 문제를 앞 시간에 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목적은 직교급수를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 직교급수가 뭐가 되냐면 이 고유 함수가 이제 직교급수가 된다. 이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직교급수 이제 중에서 우리가 퓨리의 르장드르 급수하고 퓨리의 베셀 급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퓨리의 르장드르 급수는 르장드르 함수하고 관계 있어요. 그렇죠? 이건데yn이 이제 직교하는데 이게 이제 르장드르 다항식이라 이거죠. 그렇죠? 그 르장드르 다항식이 서로 직교하는지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르장드르 다항식인데, 자, 르장드르 다항식이 뭐냐면은 르장드르 방정식의 해입니다. 그렇죠? 르장드르 방정식의 해는 일반 해는 우리가 르장드르 다항식하고 르장드르 함수의 저희가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는데, 얘는 무한급수고 그렇죠? 얘는 유한급수죠. 그렇죠? 그 중에서 이걸 얘기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르장드르 방정식의 해죠. 그러면은 르장드르 방정식이 이게 있는데, 그렇죠? 얘가 썸 리우빌레 문제로 나타나면 우리가 이 해인 Pn은 고유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니까 뭐 pm, pn 이렇게 나올 건데 두 개가 고유 함수고 이 두 개가 이제 직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급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이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얘를 한번 해볼까요? 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PQR이 다 이제 X에 대한 함수고 Y도 X에 대한 함수지만은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P-Y- 이렇게 되고 PY2- 이렇게 되죠. 그리고 QY 더하기 R 람다 Y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게 PY2- 하고 더하기 P-Y- 더하기 이거 그냥 놔두면 되겠네. Q 더하기 R 람다에 Y가 제로인다. 그렇죠? 이거 하고요. 저희가 이거 하고 스톰 리우빌레 방정식인 이거 이 스톰 리우빌레 방정식이고 르장드르 방정식이 이렇죠. 그렇죠? X제곱에 Y2- 더하기가 마이너스 2X Y- 더하기 NN 플러스 1 Y는 제로 P, Q, R, Y는 다 X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럼 P가 이거들. P는 뭐가 되냐면은 이 두 개 이제 같아 이제 이 르장드르 방정식 우리가 스톰 리우빌레 방정식으로 표현되는지 알아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이거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P가 지금 1-X 제곱이고 그렇죠? P-는 여기서 마이너스 2X인데 P-가 마이너스 X 맞죠? 그렇죠? Q가 뭐 얘가 지금 상수니까 얘는 제로가 돼야 돼요. 그렇죠? Q가 제로가 되고 R이 1이 되고 N이 람다가 NN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만족하면 우리가 이 르장드르 방정식을 스톰 리우빌레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얘의 고유 함수는 얘의 해죠. 해는 PM과 PN은 서로 직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르장드르 서로 직교한다. 직교하면은 PN과 PM이 어떻게 되냐면은 인테그랄 얘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요. 범위가 르장드르 방정식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그렇죠? 1까지고 PMX에 PNX DX가 제로라 이거죠. 그렇죠? 언제? M이 N하고 다를 때. 그렇죠? 그러면은 이 R인데 그렇죠? 원래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되겠죠. R인데 지금 R이 1이잖아요. 그렇죠? 1이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PM에 PN DX 이게 되죠. 이게 제로다. 언제 제로가 되냐면은 M이 N하고 다를 때 제로가 되고 M이 N하고 같을 때는 저희가 그렇죠. 그거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얘는요. 이렇게 됩니다. 얘는요. 일단은 다를 때는 이렇게 되고 그렇죠. 같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PN하고 PN이죠. 그렇죠. 얘가 PN 놈의 제곱이니까 그렇죠. 제곱이니까 인테그랄 R이 1이니까 1까지 P제곱 DX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fx 우리가 주기함수 fx를 르장드르 방식의 이제 급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렇죠? ANPN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양변에 AN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AN을 구하려면은 이거 이제 여기다 하면은 얘가 지금 주기함수 fx가 지금 이렇게 나타났죠. 그렇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PN인데 그렇죠? 얘가 이제 양변에 저희가 PM을 이제 내적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적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F에다 F만 쓸게 X 빼고 PM이 되고 그렇죠? 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PM이 되죠. 그렇죠? 얘는 얘가 뭡니까? N하고 M이 다르면 제로고 같을 때만 성립하니까 얘는
n이 되겠죠. n에 이 같을 때만 이렇게 성립하죠. 그렇죠. an이 나옵니다. 그렇죠. an이 어떻게 되냐면은 an이 이 양변의 이 내적으로 나누면은 pn하고 pn 내적분의 f하고 pm인데 m하고 n하고 같으니까 pn으로 쓸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pn의 놈의 제곱에다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pn의 dx 이렇게 되죠. 이겁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얘는 뭐가 되냐면 얘를 이제 뭐 저희가 유도는 안 할 거고 여기서 복잡하니까 그냥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pn은요. pn 놈은 어떻게 되냐면 밑에 나와 있죠. pn 놈은 놈의 제곱이 이렇게 된답니다. 그렇죠? 제곱이 2n 플러스 1분의 2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교 함수가 되면은 직교하면 이제 드랑들 다 직교하니까 그러니까 an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양변에 이걸 내적하면은 이렇게 되고 분모는 얘가 되고요. 분자는 이제 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퓨리의 베셀 급수를 알아보면요. 퓨리의 베셀 급수 yn 대신에 제 n차 일종 베셀 함수 들어간 제 n차 일종 베셀 함수다. 그렇죠? 베셀 함수가 들어갔는데 n차 제일종 베셀 함수는 베셀 방정식의 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베셀 방정식이 썸 리우빌레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느냐 이걸 알아보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베셀 함수가 제일종 베셀 함수가 서로 직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직교 함수를 이렇게 함수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베셀 함수 x 대신 kx를 쓰는 거죠. 그렇죠? kx를 쓰고 쓰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양변에 x를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은 x에 jn2-에 kx 이렇게 되고 그렇죠? 더하기 jn 다시 얘는 가는 거는 x를 나눈 거예요. 나누면은 다시에 kx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 다시가 뭐냐면은 dx가 아니고 얘는 뭐냐면은 d에 kx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d에 dx 바라고 kx를 x 바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되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x 나눴으니까요. k 제곱 x 이렇게 되고 그렇죠? 마이너스 x분의 n 제곱에 jn k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얘는 우리가 x에 jn 다시 kx에 다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얘 k를 끄집어내면 k에다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얘는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얘 같은 경우 그대로 쓰면 되죠. 그대로 쓰면은 얘는 k제곱 x가 되고 그렇죠? 마이너스 x분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jn의 kx가 0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 얘를 한번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x에 jn-kx 이렇게 되고 그렇죠? 다시가 되니까 이 다시는 우리가 ddx 바죠. 그렇죠? 얘도 x 바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jn-x 바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더하기 x jn2-x 바가 되고 그렇죠? x 바 대신에 kx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썸 리우빌레하고 비교하면은 y 다시에 다시 더하기 얘 어떻게 됩니까? 얘가 q 더하기 r 람다 q 그렇죠? q 야 지금 q 더하기 r 람다에 y 이렇게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n x분의 n 제곱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x분의 n 제곱이 되고 그렇죠? x분의 n 제곱에다가
더하기 K제곱 X 이렇게 되죠. 그렇죠? X가 되니까 결국 P는 뭐가 되냐면은 P가 X가 되고 그렇죠? P가 우리가 X가 되고 Q가 뭐가 되냐면 Q가 마이너스 N제곱분의 X제곱 이렇게 되고 R이 X가 되고 람다가 K제곱이 되는 인 이제 그 베셀 방정식의 스톰 리우빌레 방정식이 됩니다. 그렇죠? 리우빌레 방정식이 되니까 베셀 방정식은 저희가 이렇게 스톰 리우빌레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렇죠? 그거라면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람다가 지금 n제곱이 k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k제곱이 되고 그렇죠? k제곱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서로 직교한다 그렇죠? 직교하고 그리고 이 경계 조건에서 이렇게 되는데 경계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제 범위가 뭐가 되냐면 얘가 0에서 r까지 kr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kx가 0에서 r까지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 k1에다가 jn0에다가 더하기 k2 jn 다시 제로가 제로 이거 하나고 그렇죠? L1에 jn에 kr 이렇게 되고 더하기 jn 다시에 kr이 제로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뭐 0은 이제 그 0은 0이니까 필요가 없는 거. 얘를 보면은 얘가 이제 제로가 돼야지 우리가 L1이 이제 제로가 아닌 다른 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R이니까 KR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KR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제로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말인데 얘가 이제 K를 갖다가 K의 N차고 그렇죠? M에 R 이렇게 적은 거죠. 그렇죠? 개수로 가려면 우리가 일단 베셀 방정식이 스톰 리우빌레 방정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지금 직교한다 그렇죠. 고유 함수가 되니까 그렇죠. 다를 때는 그래서 내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렇죠. 얘는 이제 저희가 유도하지 않고 그냥 이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아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R은 X가 뭐냐면 X가 지금 R이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왜 X가 나왔냐면은 R이 X이기 때문에 이제 X가 나왔다는 거 그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평균 제곱 수량과 완전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이제 이 1.4에 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최소 제곱 오차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급수죠. 무한대까지 급수고 얘는 부분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부분합에 이제 K를 무한대로 갔을 때 부분합에서 K 무한대로 갔을 때 얘를 빼가지고 제로가 되면 얘가 얘로 수렴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때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뭐냐면은 y는 직교함수예요. 직교함수. 그렇죠? 결국에는 yn과 ym이 제로가 된다. n과 m이 다를 때는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요한 내용이죠. 직교함수. 반드시 직교함수가 돼야 되고 이때 이렇게 되면 이제 평균 제곱 수렴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평균 제곱 수렴 정리 이용해서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구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우리가 fk-f 노멀의 제곱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0이 되면 평균 제곱 수렴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이제 0이 되는 거니까 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fk-f 노멀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r에다 그렇죠. r은 우리가 썸 리우빌레 그 방정식에도 그 r 얘기하는 거고 fk-f의 제곱 d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그렇죠. b까지 이제 리미트 안 붙여줄까요? 리미트 이게 지금 그렇죠. 리미트 안 붙여줄게요. 리미트를 붙여주면은 k가 무한대 갈 때고 그렇죠. 얘도 리미트를 해주면은 k가 무한대로 갈 때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전개하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r의 fk의 제곱 dx 마이너스 2의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k r의 그렇죠. r의 fk f의 dx 더하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r의 f 제곱 dx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조건이 이렇게 있죠. 얘는 f 그러니까 f가 예를 들어 f가 이건데 그렇죠? a n y n에서 y n의 직교 함수다 그렇죠? 아까 직교 함수 설명을 했었고 마찬가지 fk도 마찬가지예요. fk는 우리가 마찬가지 얘도 n이 0부터 k까지 a n y n이 있는데 마찬가지 또 직교 함수예요. 그렇죠? 이 조건이 있고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면은 얘를 갖다가 우리가 a라 그러고 그렇죠? 얘를 b라 그러고 얘를 c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a부터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a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r의 fk의 제곱 dx 이렇게 되죠. 그렇죠? a에서 b까지 어떻게 됩니까? r에다가 fk가 어떻게 전개를 하면은 이건데 이거 전개하면은 a0에 y0 더하기 a1의 y1 더하기 k의 yk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a0 y0 더하기 a1 y1 더하기 ak yk의 dx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른 걸 곱해서 하면은 제로가 되죠. 왜냐하면은 y가 직교 함수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 그렇죠? 똑같은 거 곱한 것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곱한 것만. 딴 걸 곱해서 적분하면 제로니까 왜 직교 함수니까 그렇죠?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a에서 b까지 그렇죠? r에 a0 제곱 y0 제곱 더하기 a1 제곱 y1 제곱 더하기 ak 제곱 yk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죠. 여기가 시그마 그렇죠? 같은 것만 되죠. 그렇죠? 같은 것만 되니까 얘가 그렇죠.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얘는요.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시그마 그렇죠. 시그마 n이 0부터 k까지 그렇죠. n이 0부터 k까지 an의 제곱 이렇게 되냐 그렇죠. 왜냐하면은 얘 같은 경우 차례도 이제 해보면은 얘가 플러스 해보면 이렇게 되죠. 얘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r의 a0 제곱 y0 제곱 dx 더하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r의 a1 y1 제곱이죠. 제곱에 dx 이렇게 되고 그렇죠. 더하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ak 제곱 yk죠. 그렇죠. k의 제곱 dx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는 저희가 얘를 이것보다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는 따로 하지 말고 묶어서 하면은 이렇게 되죠. 얘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r에다가 시그마 n이 0부터 k까지 a n y n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네.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이건 x와 관계없죠.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n이 0부터 k까지 a n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래서 b까지 r의 y n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1이 되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정규 직교함 쓰면 그렇죠. 정규라는 거는 이게 지금 1이란 소리예요. 그렇죠? 정규 직교 함수고 얘가 지금 그냥 직교가 아니고 정규 직교 함수 그렇죠? 직교 함수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시그마 n이 0부터 k까지 an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b는 어떻게 되냐면은 b도 똑같이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도
마이너스 2의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r이 되고 a0 y0 더하기 a1 y1이 되고, 이거는 무한급수죠. 무한급수고 뒤에 있는 거는 a0 y0 더하기 a1 y1 더하기 ak yk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AK, YK가 있고 더하는 거지. 뒤에 있는 놈은 다 제로죠. 내적하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의 인테그랄 n이 0부터 k까지 a n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얘도. 왜냐면 뒤에 거 이렇게 곱해봐야 똑같은 게 없으니까 뒤에. 그렇죠? 다 내적이 다 제로니까 제로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C도 이제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죠. C 같은 경우에도 C는 그대로 놔두고 A하고 B만 하면은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그렇죠.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시그마 n이 0부터, 그렇죠, 마이너스 시그마 n이 0부터 k까지 an의 제곱이 되고, C는 그대로 놔두니까 A에서 B까지, 그렇죠. R의 F제곱 dx,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뭐가 되냐면은, 그렇죠, 베셀 분응식이 되죠.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넘기면은 이렇게 되고, 그렇죠? 만약에 이게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갔을 때 이게 평균 수렴을 하게 되면은 파세발 등식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완전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완전성은 이제 어떤 범위가 있어요. 그렇죠? x가 a에서 b까지고, 집합이 있습니다. 집합이 어떤 기저라고 봐도 돼요. 이 기저가 있는데 정규 직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정규 직교라는 말은 우리가 이 yn과 ym이 제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언제 m하고 n이 다를 때. 그렇죠? 그리고 정규라는 거는 이제 크기가 1이라는 거니까 yn과 yn을 했을 때 1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뭐 굳이 쓰면 같을 때죠. 그렇죠? 얘를 굳이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a에서 b까지 r의 f, yn, ym이 제로 이렇게 되고, 얘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ryn의 제곱이 dx가 이게 지금 적분이니까요. dx가 제로라는 거고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f가 s의 모든 기저와 직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f하고 yn도, 그렇죠, r의 fyn dx도 제로다. 그렇죠? 그럼 f가 뭐냐 하면은 f는 s에 속한다고 했어요. s에 속하니까 s라는 게 있는데, 기저가 이제 y0, y1, yn 뭐 쭉 있죠. 그렇죠? f도 있는데 f는 이제 기저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a0, y0 더하기 a1, y1 더하기 a2, y2 더하기 쭉 나가니까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an, yn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이거 4개의 조건이 이 두 문장, 이 한 문장에 조건이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예요. 4개가 있고, 이 4개가 있을 때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보면은 놈이 이제 0이라는 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놈의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하면은 f하고 f가 되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r의 f 곱하기 f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rf가 되고, f 대신에 이거 집어넣으면은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an의 yn dx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시그마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은, 시그마를 풀면은 0a에서 b까지 rf가 되고, 얘는 a0 y0 더하기 a1 y1 더하기 a2 y2 더하기 ak yk 더하기 쭉 계속 무한급수죠. 무한급수고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하면은 r a0 이렇게 쓸까요? 얘는 a0 앞에 나가고, 그렇죠? 상수니까 a에서 b까지 rf의
y0 dx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더하기 a1에다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rfy1 dx 이렇게 되고 더하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rf의 yk dx 이렇게 쭉 나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f하고 y0죠. 그렇죠? 얘가 지금 f하고 y1이고 그렇죠? 이게 뭡니까? 다 직교한다고 했잖아요. 다 그렇죠? 직교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다 제로예요. 제로. 제로니까 얘도 제로가 돼. 그래서 놈이 이제 제로가 된다. 이거를 갖다가 완전성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앞에서 했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인하고 코사인 함수로 퓨리에 급수를 전개를 했는데 물론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상수가 다 직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급수로 두 개 함수를 급수로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급수로 전개하는 함수가 이제 직교면 되기 때문에 그런 직교하는 함수 중에서 저희가 퓨리에 르장드를 급수하고 퓨리에 베셀 급수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